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빈입니다. 오늘은 플래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플래너 중에서도 아날로그 플래너와 디지털 플래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요. 제가 옛날에는 처음 플래너를 쓰기 시작할 때는 아날로그 종이 플래너에 기록을 하다가 또 디지털 플래너로 넘어갔다가 아이패드에 열심히 디지털 플래너를 쓰다가 또 최근에는 다시 아날로그 플래너를 좀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댓글로 디지털 플래너가 나올 때는 한빈님 요즘은 아날로그 플래너는 안 쓰시나요? 라는 질문이 달리고 또 아날로그 플래너를 쓸 때는 한빈님 요즘은 왜 디지털 플래너는 안 쓰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아날로그 플래너를 쓸 때는 왜 아날로그 플래너를 쓰는지, 왜 아날로그 플래너가 더 좋은지, 그리고 디지털 플래너를 쓸 때는 또 왜 디지털 플래너를 쓰는지, 디지털 플래너가 어떤 점에서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날로그 플래너와 디지털 플래너의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디지털 플래너를 쓸 때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 바로 종이 위에 쓸 때만큼 깔끔하게 예쁘게 글씨를 쓰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오늘은 또 소소하게 태블릿 PC 위에다 글씨를 쓸 때 종이 위에서처럼 깔끔하게 쓸 수 있는 팁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제가 기록하는 방식들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월 단위 스케줄은 핸드폰에 있는 플래너에 잘 적는 편입니다. 핸드폰에 이렇게 달력 모양으로 생긴 어떤 스케줄 프로그램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약속, 경조사, 여행 같은 게 갈 일이 있다면 일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러프하게 기록해 놓고 자주자주 확인하는 용도로 핸드폰 앱을 쓰고 있고요. 이 핸드폰 앱은 PC와 연동이 되는 앱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인으로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는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데일리 플래너인데요. 이 데일리 플래너를 아날로그로 쓰다가 또 디지털로도 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날로그 플래너에 정착을 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노트 정리할 때는 거의 100% 디지털로 씁니다. 아이패드에 굿노트 어플을 깔아서 이렇게 손으로 애플 펜슬로 필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혹시나 강의하거나 아니면 발표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PPT 형식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의 주제인 왜 디지털 플래너를 쓰는지 혹은 왜 아날로그 플래너를 쓰는지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플래너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바로 자주 볼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계속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가까운 곳에 두고 자주자주 봐야겠죠. 자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점 이외의 다른 점은 저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 다들 이것저것 플래너를 고를 때 신경 쓰시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 예뻐야 한다든지 종이 질이 좋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디지털 플래너를 한창 많이 쓰던 때는 제가 아이패드를 주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공부도 하고 글도 쓰고 하던 때였어요. 특히 2020년에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이라는 제 첫 저서를 집필을 할 때 아이패드를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애플 펜슬로 수기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타이핑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글을 한창 많이 썼죠. 그리고 학생 때랑 수의사 1, 2년 차 때는 아무래도 전공책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다녔는데요. 이 전공책을 또 아이패드에 PDF 형식으로 넣어서 스캔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북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죠. 가지고 있는 책을 스캐너 없이도 스캔하는 방법은 제가 옛날에 아주 제 채널에 인기 영상이죠.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아이패드를 한창 잘 활용을 하다가 작년 중반기쯤에 제가 노트북을 구매하게 되면서 점점 아이패드의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자주자주 들여다볼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또 자주 볼 수 있는 아날로그 플래너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허무한 이유죠. 그래서 결국 자주 쓸 수만 있다면
디지털 플래너와 아날로그 플래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특히 저 사람이 쓰는 것과 동일한 것을 써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 전반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플래너는 어떤 것일까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디지털 플래너와 아날로그 플래너의 장단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디지털 플래너는 일단 읽어야 할 다른 책의 양이 많은 분들께 제일 추천드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공책을 많이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전공책 두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전공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전공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날은 정말 밤길이 무섭지 않을 정도인데요. 제가 제 전공책 중에 하나를, 좀 두꺼운 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책인데요. 두께가 제 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게 1000페이지는 당연히 넘을 거고 1300페이지가 넘네요. 14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어깨에 이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를 한 권만 또 전공책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권을 들고 다니는 건 차도 없는 학생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 공부해야 하는 분량만 스캔을 해서 항상 아이패드에 넣고 다녔습니다. 힘드니까 조금 내려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북 형태로 아이패드에 넣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패드의 활용도가 올라가면서 또 공부하는 노트, 전공책, 논문, 그리고 플래너까지 한 디바이스에 다 넣어 다니면 아무래도 굉장히 편리하니까 가지고 다니는 짐의 부피도 줄이고 또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플래너의 아주 좋은 장점은 바로 지난 파일들을 관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한비님, 다 쓴 플래너는 버리시나요? 보관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이게 항상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이걸 다 모아야 되나? 아니면 버려야 되나? 버리기에는 왠지 조금 아깝고, 근데 막상 모아놔도 그게 짐만 되지 그걸 다음번에 다시 꺼내서 또 계속 보게 되지는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플래너를 썼을 때는 지난 플래너를 모아놔야 되나? 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하지만 디지털 플래너를 쓰는 순간 이런 고민들은 사라지죠. 지난 파일들을 모아서 압축해서 드라이브나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으면 되니까요. 제가 디지털 플래너를 쓸 때는 월 단위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데일리 플래너를 월 단위로 묶어서 1월, 2월, 3월 이렇게 하고 월이 바뀌면 그 전 달에 썼던 플래너들은 압축해서 드라이브에 넣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 정리가 간편하고 또 예전에 썼던 파일들을 꺼내보는 것도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기록을 다 보존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디지털 플래너가 굉장히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래너의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수정이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글씨가 예쁘지 않아서 플래너를 쓰기가 싫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근데 아날로그 플래너에다가 이렇게 기입을 하면 지우고 다시 쓰기가 엄청 불편한데 디지털 플래너는 수정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금 편리한 걸 원하시거나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플래너가 더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성격이 좀 털털한 편이라서 수정펜이나 수정 테이프를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다가 틀리면 그냥 이렇게 두 줄 찍찍 긋고 옆에다가 막 적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또 성격상 참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디지털 플래너를 쓴다면 깔끔하게 관리하기가 더 쉬우실 거고요. 같은 맥락으로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디지털 플래너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다이어리를 예쁘게 꾸미려면 여러 가지 물건들, 학용품들이 필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펜 한 자루 그리고 형광펜 6가지 이렇게만 가지고 다이어리를 쓰는데, 보통 다이어리를 예쁘게 꾸미시는 분들은 뭐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여러 가지 색깔의 펜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고요. 또 귀찮잖아요. 근데 디지털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예쁜 사진이나
캐릭터, 그림 같은 것들을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고, 펜의 색깔 같은 것도 거의 무한대로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꾸 지웠다 썼다 하는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더 깔끔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디지털 플래너를 쓰시는 것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디지털 플래너를 쓸 때 종이 위에 쓰는 것처럼 글씨를 예쁘게 쓰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코너 속의 코너처럼 디지털 플래너에다가 예쁘게 글씨 쓰는 저만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처음 디지털 플래너를 쓸 때부터 딱히 종이 위에 쓰는 거랑 다르지 않다라고 느꼈는데, 어떤 분들은 디지털 플래너 위에다가 글씨를 쓰는 걸 굉장히 어렵고 어색해하고 지저분하게 써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똑같은 디바이스를 써도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저의 첫 번째 팁은 바로 첫 번째, 글씨를 쓸 때 획을 또박또박하게 꺾어서 좀 각지게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기체처럼 약간 흘려서 쓰거나 둥글둥글하게 글씨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 위에다가 전자펜으로 글씨를 쓸 때는 조금 더 각지게 또박또박, 그리고 획을 끊어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흘림체와 정자체 중에서는 정자체로 쓰시는 것이 조금 더 보기 좋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획을 정석대로 안 쓰고 우리가 이어서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미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획으로 쓰는 게 정석인데,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한 획에 쓰신다거나, 아니면 비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쓴 다음에 한 획을 추가해서 비읍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획을 최대한 끊어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읍 같은 경우에는 굳이 4획으로 이렇게 쓰시면 조금 더 예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힘을 줘서 천천히 쓰시는 겁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글씨를 쓸 때 이렇게 꼭꼭 눌러서 쓰는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손에 힘이 없이 이렇게 대충 흘려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니터 위에 쓰게 되면 글씨가 훨씬 지저분하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첫째, 획을 또박또박 끊어서, 둘째, 천천히 힘을 줘서 쓴다. 이 두 가지가 간단하지만 굉장히 많은 차이를 불러내는 모니터 위에 글씨 쓰는 방법입니다. 이 차이가 왜 나게 되냐면요, 보통 디바이스 위에다 글씨를 쓸 때 지저분하게 되는 건 획 끝에 있는 삐침 같은 것들이고요, 또 획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생기는 지저분한 글씨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손에 힘을 덜 주고 흘리듯이 써버리면 이 획이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획 끝에 삐침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획을 끊어서 천천히, 그리고 약간 힘을 줘서 눌러 쓰게 되면 이런 획의 떨림이나 획 끝에 잔비침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굉장히 깔끔한 글씨를 태블릿 위에다가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악필인 분들을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이건 공식적인 설문 결과나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제가 주변에 악필이다 하시는 분들을 본 결과, 손과 손목에 힘이 없고 글씨를 눌러 쓰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펜을 잡는 이 악력도 약간 약하게 헐렁하게 잡고요, 손목에 힘도 뺀 상태로 이렇게 흘려 쓰시는 분들이 좀 악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힘을 줘서 눌러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너무 눌러서 쓰면, 저는 굉장히 눌러서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손목과 손가락에 무리가 많이 가서 너무 힘을 줘서 쓰는 건 또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제 아날로그 플래너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플래너의 첫 번째 장점은 옆에 자주 두고 보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때에 따라서 디지털 플래너를 옆에 두고 자주 보기가 더 쉬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종이 플래너는 책상 위에 아무데나 둬도 괜찮고, 또 껐다 켰다 하는 시간 자체가 없고, 저의 경우에는 바인더 형식을 쓰기 때문에 바인더에서 낱장을 빼서 관리를 하면 책상 위에 한 장만 딱 올려놓고 수시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아날로그 플래너의 최대 장점이었어요. 사후 기록식 플래너는 매시간 기입을 해야 되고, 또 투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주 보면서 내가 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계속 체크하는 것이 집중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접근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면에서 종이 플래너가 저에게는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역시나 비용의 문제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태블릿을 구매하시는 건 저는 적극 추천이지만, 태블릿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다이어리를 쓰기 위해서 태블릿을 구매한다? 이건 저는 정말 말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날로그로 기록하는 그 감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디지털 플래너로 써도 그 애플 펜슬 같은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종이 위에 손으로 쓰는 것처럼 손글씨에 적합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사각사각 종이 위에 쓰는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종이 플래너, 아날로그 플래너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날로그 플래너와 디지털 플래너의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플래너의 종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에든지 꾸준하게 기록하는 습관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플래너가 더 잘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부터 지금 당장 플래너를 꾸준히 쓰시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